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황혼 채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 건강 관리, 심지어 여행 계획까지 세우죠.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건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해서는 의외로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나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과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급 상황 시 119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집에서 사망한 경우 무조건 119부터 부르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해온 최문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소 무겁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겪었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키고 남은 유가족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왜 119부터 부르면 안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위급 상황이니 당연히 119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법적, 의학적, 그리고 심리적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망 원인의 확인과 이로 인한 법적 절차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응급 상황으로 인지하여 즉시 119에 신고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숨을 안 쉬세요. 이렇게 다급하게 신고가 들어오면 119 구급대원은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119 구급대원은 의료인으로서 사망 확인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전문가들이죠. 만약 사망이 명확한 상황에서 119가 출동하면 그들은 사망을 확인하는 대신 심정지 환자로 간주하고 심폐소생술 CPR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미 돌아가신 분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구급대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옆에서 오열하시고 고인에게는 불필요한 고통이 가해지는 상황이죠. 고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큰 심리적 부담과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19 신고 기록이 남게 되면 경찰이 개입하여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변사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리 고인이 오랜 병환으로 인한 자연사처럼 보여도 119를 통해 신고되면 구급대원은 현장에 경찰을 동반 출동시키거나 경찰의 상황을 인계하게 됩니다. 사망 원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외상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평소 지병이 있으셨고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지만 119 신고 기록이 있고 외부에서 사망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사망 현장을 보존하고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안을 지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신을 병원 영안실로 이송하거나 부검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유가족에게 엄청난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차분히 보내드려야 할 시간에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수사 절차를 겪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고인의 시신이 훼손되거나 부검으로 인해 장례가 지연되는 등의 상황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19는 언제 불러야 할까요? 119는 오직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죽음 또는 명백한 사고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만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경우, 자살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사일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의 현장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경찰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가족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그리고 올바르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사망 확인 및 의사 호출입니다. 만약 고인이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거나
암 투병 중이셨거나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계셨던 등 명확한 자연사인 경우라면 가장 먼저 고인의 주치의나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오셨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연락하여 사망 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새벽에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진료를 받아오셨던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드려 상황을 설명하시고 자택 방문을 요청하십시오. 주치의 선생님께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실 겁니다. 사망진단서는 고인의 사망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장례식장 이용, 화장 또는 매장, 사망신고, 재산 상속, 보험금 청구 등 고인과 관련된 모든 후속 절차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주치의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가까운 병원, 특히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의 원무과나 외래에 연락하여 집에서 사망한 경우인데 사망 확인을 위한 의사 방문이나 시신 이송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를 파견하거나 시신을 이송하여 의사가 검안 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 원인이 명확한 자연사임을 의사가 확인해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망 진단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고인의 사망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사망 진단서는 장례식장, 화장장, 사망신고, 금융기관 등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하므로 의사에게 발급받을 때 필요한 부수를 충분히 요청하여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5에서 10부 정도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면 편리합니다. 이제 사망 확인이 끝나고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슬픔 속에서도 장례 절차를 차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장례식장 선택과 이송입니다.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면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상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고 지정된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시면 됩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상조 서비스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직접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이송 차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을 안치하고 유가족과 상의하여 장례 방식, 빈소 마련, 영정사진 준비, 부고, 알림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례 지도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둘째, 화장장 및 매장지 예약입니다. 장례는 보통 3일장으로 진행되며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하게 됩니다. 화장 선택할 경우 화장장은 예약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사망 확인 후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화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두르십시오. 이한을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매장을 선택할 경우 미리 준비된 가족 묘지나 공원 묘지에 안장하게 됩니다. 셋째, 사망 신고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또는 마친 후에는 반드시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해야 하며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가 완료되어야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모든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인의 재산 및 부채 정리입니다. 사망 신고 후에는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은행 계좌 및 금융 자산은 고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는 사망 신고와 동시에 동결됩니다. 은행에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예금, 인출 및 계좌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서비스도 모두 해지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고인이 가입했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던 경우
사망 시점부터 환수되거나 중단됩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및 부채 처리는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됩니다. 만약 고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부분은 유가족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혜로운 황혼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을 미리 숙지하고 계신다면 불필요한 혼란과 고통을 줄이고 고인의 마지막을 더욱 존엄하고 평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온 것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남긴 유가족의 깊은 상처였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이에 대한 준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남은 가족을 위한 현명한 대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고 힘든데 꼭 알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슬프고 힘든 주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그 슬픔 속에서도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내고 고인과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고 당황하는 것보다 미리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 얻으신 지식이 어려운 순간에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황혼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